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나요? 직장 생활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나의 시간을 맞이했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힌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연금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이라면 그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66세 전직 영업직 남성 김현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연금 없는 은퇴가 어떤 현실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김현수 씨는 30년 넘게 한 중견기업에서 영업 일을 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을 만나고 거래처를 관리하며 회사의 매출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성실했고 성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 가지, 그가 다닌 회사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영업계약이었고 국민연금 가입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집 대출과 자녀 교육비, 생활비로 빠져나갔고 연금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들지 하며 미뤘습니다.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맞은 건 65세 봄이었습니다. 송별회에서 후배들이 꽃다발을 주며 선배, 이제 푹 쉬세요라고 말하던 그날 그는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고정수입 0원. 퇴직금 8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연금이 좀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정작 노후 준비 하나 제대로 못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퇴 첫 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적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생활비는 그동안의 습관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80만 원, 의료비와 공과금을 합치면 200만 원이 넘었고 이자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당신 연금은 언제부터 나와? 라고 묻던 날 그는 물을 삼키며 곧 나올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담당 직원에게 노후 자산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얼마쯤 되시죠? 라는 질문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퇴직금 일부 남은 게 전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는 문득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지금이구나 싶었습니다. 젊을 때는 나는 영업맨이니까 나이 들어도 일은 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 들자 거래처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동종업계에 전화도 해보고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연령 제한에 걸린다였습니다. 결국 경비 일을 알아봤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달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에게 여전히 연금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통장 잔액을 보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1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요. 연금 없죠? 그 한마디에 그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시 계획 세워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 들고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대신 집밥, 차 대신 대중교통, 보험상품 재정비, 남는 방을 월세로 내놓는 등 하나씩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지역 일자리 센터를 통해 주 3일 근무하는 안내직으로 옮겼습니다. 월 수입은 줄었지만 몸이 편하고 사람을 만나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현수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특별하지 않다고. 특히 5060대 영업직, 자영업,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세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고 그 결과 은퇴 후 소득 공백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연금이 없더라도 작은 소득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일자리, 공공근로, 재능 나눔 강의, 시간제 일 등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보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에게 먼저 현실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은 때로 경제적 파트너이자 심리적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1년 김현수 씨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매달 예산 회의를 하고 매일 오전 공원에서 만나는 동년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은퇴를 배운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숨길 게 없으니까 마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연금이 없다는 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말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혼자 견디는 것입니다.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와 태도의 싸움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진실을 꺼내놓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1년 김현수 씨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그리 특별할 것 없어 보인다. 여전히 월세를 받고 아내와 검소하게 살며 가끔은 동네 공원 벤치에서 친구들과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1년은 단순한 생존의 시간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현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연금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은 그는 처음엔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젊을 때의 그는 늘 바빴다. 거래처를 만나고 실적을 쌓고 회사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끝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는 성과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고 전화가 울리지 않자 그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을 잃는 일이었다. 그 공허함이 돈보다 더 무서웠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나는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자존심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했다. 연금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도 그 때문이다.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점점 더 깊은 고립으로 이어졌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이해받을 수도 없다는 걸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많은 은퇴자들이 김 씨와 비슷한 감정을 겪는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은퇴를 실패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직장을 떠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연금이 없으면 준비가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성과가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김현수 씨는 하루 8시간의 경비 일을 4시간짜리 안내직으로 줄였다.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대신 하루가 달라졌다. 점심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저렴한 식자재 시장을 돌아다녔다.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꾼 것이다. 과거엔 벌어야 산다는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아껴야 오래 산다로 바뀌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돈이 나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내가 돈을 선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소비의 자각이라 부른다. 소득이 줄면 지출을 줄이는 건 당연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심리적 저항이 크다. 자신이 누리던 삶의 수준을 낮추는 일은 자존감의 후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는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다시 세웠다. 그는 말했다. 예전엔 가족에게 잘해주는 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그보다 더 큰 부자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다. 은퇴 이후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수록 인간관계와 시간의 가치가 돈 이상의 자산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현실적 고백이다. 김현수 씨는 이제 매달 소득보다 의미를 계산한다. 자신이 한 달 동안 만난 사람, 느낀 고마움, 새롭게 배운 것들을 적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계부 숫자를 적는다. 돈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삶의 중심이 되진 않는다. 은퇴자의 재정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연금이 없더라도 계획은 가질 수 있다. 즉, 불안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고정비를 줄이고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면 삶의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다. 그가 경험한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일할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대부분 이해관계 속의 관계였다. 은퇴 후엔 그런 관계가 빠르게 사라졌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지역 커뮤니티였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서관 자원봉사, 주민센터의 시니어 모임 등에서 그는 다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얻었다. 사람과의 연결은 은퇴 후 삶의 가장 강력한 보골력이다. 연금 없이 은퇴한 사람의 삶은 분명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고통의 근본은 돈이 부족한 현실보다 그 현실을 감추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김현수 씨의 이야기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결국 진실을 꺼내놓았기 때문이다. 숨기지 않고 말했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다.
가족과 대화하고 일의 형태를 바꾸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며 그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다면 세 가지 교훈을 남긴다. 첫째, 연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 것. 노후의 경제적 생존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지속성으로 지켜진다. 둘째, 가족과의 소통을 미루지 말 것. 진실을 숨기는 순간 경제적 어려움은 정서적 단절로 번진다. 셋째, 일의 형태를 바꿔서라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것.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외로움을 막는 방패다. 김현수 씨는 말한다. 은퇴 전에는 미래가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오늘이 소중해요. 이 말은 그가 여전히 가난하지만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는 뜻이다. 노후란 결국 삶의 리듬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돈이 없어도 관계가 있고 일이 없어도 역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칼럼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연금이 없는 은퇴, 그것은 끝일까 시작일까? 김현수 씨의 일년은 우리에게 조용히 답한다. 진짜 은퇴란 일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시작이며 불안의 종착지가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다. 지금 나의 용기 위에서.